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현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어 6단원 들어가죠.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 5단원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함수의 미분. 뭐 도함수도 미분을 구하는 거니까. 그치? 비슷한 내용인데 5단원은 미분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 형태이거나 또 역함수 형태이거나 뭐 분수 형태거나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치면은 이 6단원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고 하는 초월함수, 다항함수 이외의 함수를 미분하는 공식을 배우는 겁니다. 뭐 어쨌든 6단원도 5단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6단원 끝나고 나면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미분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6단원까지는요, 사실 강의를 굳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풀이까지를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문제풀이는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고 요 5단원, 6단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상으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는 정도만 공부하더라도 전체 미적분을 정복하는데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7단원부터예요. 그 7단원부터는 도함수의 활용이야. 뭐 접선을 구하고 증가함수를 구하고 극값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개념에 대한 학습도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각각에 대한 문제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도 이런 정리를 많이 할 텐데 여기 남아있는 5단원, 6단원은 말 그대로 미분하자가 끝이기 때문에 그냥 미분 공식 외울 수만 있으면 실제로 미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연습만 조금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기가 부족하야 처음으로 미분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분하는 방법도 어색하기 때문에 새로 공부하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첫 번째,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 미분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인 미분이 나오면 그냥 바로 코사인 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 공부할 때는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과정도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데 좀 이따 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간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공식 싹 다 외웁니다. 그러면 6단원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분수함수, 합성함수, 매개변수, 나타낸 함수 등등등으로 표현된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거고요. 고3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고3에 우리가 수능을 보잖아. 수능에도 항상 이런 미분 계산 문제가 뭐 어렵진 않지만 3점짜리 문제 수준으로 한두 문제씩은 매년 나옵니다. 뭐 내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연산 자체로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증명만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sin x라고 하면은 f'x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아까 코사인 x가 되는 것을 보였었는데 알 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f'x 수학 정의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건 정의야, 정의. 예.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가 사인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건데 우리가 앞에 5단원에서 연습 문제인가를 풀 때 요거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앞에 루트가 들어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삼각함 덧셈 정리를 이용합니다. 덧셈 정리를 이용합니다. h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이제 사코코사, 오케이, 사인 x, 코사인 h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나누기 h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하나 따로 구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sin x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또 따로 묶어가지고 계산해서 두 덩어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식은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첫 번째는 h분의 코사인 x 사인 h가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 뒤에 거는 사인 x로 묶어줘요. 이 값은 1 마이너스 코사인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묶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가 얼마입니까? 이 값은 1입니다. 1. 그래서 이게 뭐만 남습니까? 코사인 x만 남게 되는 거야. 코사인 x는 h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요. 요거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계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자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h를 곱합니다. 분자분의 1 플러스 코사인 h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분자가 사인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식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x의 사인의 제곱 h에 1 플러스 코사인 h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h 하나랑 사인 h 하나가 계산하면 1이 되는 거죠. h면 사인 h 1이니까. 나머지가 남습니다. 1 플러스 코사인 h는 h가 올라가면 이 값은 1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2가 되고요. 사인 x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다음 사인 h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계산하면은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뒤에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기를 h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h가 되면 이 값이 2분의 1 되는 걸 배웠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앞에 왜 뭐 삼각함수 덧셈 정리 우리 앞에 몇 단원 4단원이었나요? 이거 왜 배웠냐면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사인을 미분하려고. 그래서 사인을 미분해 봤더니 코사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나올 때마다 증명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인이 나오면 항상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요 자리에다가 하나만 더 할게요. 코사인 x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코사인 미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 보여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사인의 x 더하기 h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이 살짝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코코사사로 달라지는 겁니다. h분의 코사인 x, 코사인 h.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서 사인 x, 사인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덩어리는 h분의 사인 h 있으니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코사인 x니까 똑같네, 아까랑. 예. 코사인 x를 묶어내면은 코사인 h 빼기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은 0 되는 거 알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뭐만 남아요? h분의 사인 h만 남습니다. 요 값은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사인 x. 네,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야.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속해서 계산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탄젠트, 시컨트, 코탄젠트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탄젠트는 미분하면 왜 이렇게 되느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거지.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탄젠트지. 맞습니까? 그럼 이걸 미분하게 되면 탄젠트 미분 함수에 목세 미분을 하면 되겠네. 그렇지? 코사인 제곱 x분의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고요. 빼기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하는데 분모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정답은 코사인 제곱분의 1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만 미분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공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코탄젠트 미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얘가 또 같은 이유로 목세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생각하겠습니다. 시컨트 미분, 시컨트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 식은 시컨트가 뭐예요? 코사인 역수니까 코사인 x분의 1이잖아. 이걸 미분하게 되는 건데 역시 함수의 목세 미분입니다. 분모의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x분의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것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 x.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의 목세 미분 공식에서. 그래서 코사인분의 1이고 코사인분의 사인이 남아있습니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이니까 하나는 코사인분의 1, 하나는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뭡니까? 시컨트 x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뭡니까? 탄젠트 x이기 때문에 시컨트 탄젠트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싹 다 외워야 돼요. 언제 외우느냐? 지금 이 순간 외우십시오. 오늘 강의 이번 시간 끝나기 전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외우십시오. 사인 미분하면 뭐라고?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하면 뭐라고?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미분하면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시컨트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혼동된 학생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앞에 C로 시작하는 녀석들을 미분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헷갈리는 학생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C로 시작하는 녀석들을 미분하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시컨트랑 탄젠트가 굉장히 친해요. 탄젠트하고 시컨트가 형제입니다, 형제. 시컨트하고 탄젠트가 이렇게. 그리고 코시컨트는 코탄젠트하고 친합니다, 이렇게. 코시컨트는 코탄젠트하고 친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혹시나 혼동이 됐을 때도, 정리할 수 있어. 일단은 다 외워야 돼요. 뭐냐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건데, 그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 결혈이 없는데, 처음 공부하면 분명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외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자주 보고 있는 책이나 연습장 같은데, 가장 겉표지에다가, 이거를 메모장,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를 써가지고, 붙여놔. 그리고 책 꺼낼 때, 가방 챙길 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어떤 선생님이 다른 거 몰라도 외우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외우는 거. 근데 그 외우는 거를 잘하게 된 계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때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거 혹시 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근데 그 영어 단어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의 기본적인 내용은 반복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안 보고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걸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아무리 기본기가 없어도 계속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그룹이 있어.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 걸그룹이 요즘에는 한 번에 9명, 7명 나와가지고 그 걸그룹의 이름을 외우는 것조차도 학생이 아니구나. 그 걸그룹의 멤버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얼굴을 보면은 다 선생님 봤을 때는 잘 구별이 안 돼. 근데 이거를 그 아이돌 이렇게 매니아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다 특색이 명확한데, 그지? 이름도 다 완전 다른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왜 그런가 봤더니 관심과 어떤 반복과 어떤 시간 투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 보면 어색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 번 보면 됩니다. 여러 번 보는데 안 외워지면 쌤 책임질게요.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의 왕도는 반복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부담될 거예요. 그렇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 미분이나 목세 미분 등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미분을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싹 다 미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뒤에서 배우는 적분하고 같이 설명하면은 적분은 웬만큼 복잡하면 다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분은 싹 다 미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식의 세제곱이냐? 합성함수 미분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사인, 코사인, 전체의 제곱 곱하기 안쪽을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해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네, 끝. 근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거는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하고 코사인 빼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을 하면은 코사인 2x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식을 바꿀 수도 있는데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보통 이제 수능 시험 문제의 구조가 요거 미분해가지고 능력인 걸 찾거나 요거 미분해가지고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예쁘게 정리하는 게 항상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시고 공부할 때는 이거 필수에 6-1번이나 2번 푸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빠르게 미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건 좀 공부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각을 전부 다 호도법을 쓰죠. 호도법. 근데 이렇게 60분법을 쓰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미분이 겁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삼각함수의 공식들은 전부 다 호도법을 통해 쓰는 겁니다. 왜냐? 각을 실수 취급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게 x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럼 1도가 뭐냐면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예요. 그럼 x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180분의 파이 x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식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y는 코사인 x도는 코사인 180분의 파이 x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각입니다.
그럼 요거 미분 어떻게 합니까? 합성함수 미분하면 되는 거죠. y는 코사인 x하고 y는 180분의 파이 x를 합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0분의 파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곱하기 이 안쪽을 미분한 180분의 파이를 쓰면 답이 되는데 요거 이제 문제 쓸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써놓으면은 180분의 파이 x라는 각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한 건지 이 삼각함수 전체 덩어리에 곱하는 건지가 혼동이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쓸 때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붙일 거면 이렇게 괄호를 전체를 씁니다. 괄호를 이렇게. 뭐 마이너스는 빼고 써도 상관없고. 그럼 이제 얘하고 얘는 다른 덩어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통은 이 앞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쓰고 그 다음에 사인에 180분의 파이 x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쭉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답 맞춰보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은 예쁘게 다 정리가 돼 있잖아. 정리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y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각도가 코사인인 거잖아요. 합성함수 미분이야. 자,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에 괄호 열고 코사인 x.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 안쪽을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곱하는데 이거를 각도에 곱하면 안 돼. 이게 전체에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걸 딱 앞에다 붙이셔도 되겠고. 알겠죠? 자, 그 뒤에 y는 사인의 2x 더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이거는 이제 함수의 곱에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사인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2x. 합성함수 미분에서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 코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는데 코사인 제곱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요. 앞에 마이너스 2가 붙는 거지요. 잠깐 미안해요. 코사인 제곱 미분하면 앞에 2가 붙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이 코사인 안쪽을 미분한 걸 써줘야 되기 때문에 옆선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 사인 2x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예쁘게도 정리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안 해서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코사인 제곱 미분하면은 2 코사인이 되고 합성함수 미분해서 안쪽을 마이너스 사인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좋습니다. 계속. 역시 함수의 곱의 미분이네요. 앞에 거 미분하면 4x가 되고 사인의 2x가 되겠네요.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게 되면 값은 똑같아요. 2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2x가 되면서 합성함수 미분에서 앞에 2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자, 되겠죠? 요렇게. 자, 이거는 함수의 목세 미분이에요. 이건 방법이고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사인 코사인 많이 했으니까 이걸 목세 미분 해도 돼요. 근데 코사인분의 1은 뭡니까? 그냥 시컨트 x잖아. 코사인 분의 뭡니까? 탄젠트 x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미분하면 되는 거죠. 시컨트 미분하면 뭡니까? 시컨트 x, 탄젠트 x. 탄젠트 미분하면 뭡니까? 시컨트 제곱 x. 네, 이렇게. 뭐 이거 시컨트로 묶으셔도 되고. 됐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매개변수로 삼각함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에서 dy dx 어떻게 합니까? y를 t로 미분하고 x도 t로 미분해서 그냥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거는 매개변수 아니네요. 음함수네, 음함수. y는 fx가 아니네. 음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변 x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1. 시컨트 제곱 미분하면은 2 곱하기 시컨트가 되고,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시컨트 안쪽을 미분한 게 바로 시컨트 x 시컨트 y군요. 시컨트 y 탄젠트 y가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을 또 하는 거지. 왜냐면 양변을 갖다가 x로 미분한 게 거지. 이 식은 y에 관한 식이니까 y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하면 반드시 여기에 dy dx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컨트 제곱 f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시컨트 제곱을 미분해. 2 곱하기 시컨트. 합성함수 미분해서 시컨트를 미분한 시컨트 탄젠트. 그 다음 그 안쪽을 또 미분한 fx를 미분한 f'x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 거니까 양변 이거 통째로 나누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단 분모는 0이 아니다라고 써주셔야 되고. 이게 답이에요. 이게 dy dx. 나누시면. 안 써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매개변수 문제네. 아니, 이것도 음함수 문제입니다. 양변을 x로 미분하는 거야. 이거면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코사인 y가 되고요.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면은 x는 그대로 쓰고 코사인 y 미분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사인 y가 되고 됐어요? 그리고 이 안쪽을 미분한 dy d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양변을 x로 미분했으니까. 뭐 y 프라임이었어도 되고요. 더하기.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또 dy dx가 되고 거기에 코사인 x가 되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y의 사인 x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따라서 dy dx를 구하시면 분수가 나오겠네. 넘겨서 나누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안 쓸게요. 다음 분모는 0이 아니다를 써주셔야 되고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제 매개변수로 나타나는 형태들 x가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 그럼 똑같습니다. dy dx를 구하는 방법은 분모에는 x를 t로 미분합니다. 코사인 t로 미분하면 없으면 마이너스 사인 t. 요거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사인 t,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y도 t로 미분합니다. 코사인 t.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니까 코사인 t 마이너스. 그럼 뒤에 걸 하니까 옆선 플러스 t 사인 t가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없어지고 t도 사라지고 코사인 사이니까 옆선 네, 탄젠트 t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수로그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수로그를. 자, 지수로그도 간단하게 증명해 주겠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되게 대단하고 아름다운 건데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들은 왠지 납득이 가능해.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는 상학함수로. 근데 지수로그 함수는 되게 재밌다. 잘 봐. 첫 번째. y는 2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밑은 숫자 2나 3이 아니라 저 자연상수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뭐 이런 함수나 또는 ln 이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2x제곱이라고 치면은 f'x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도함수는 뭐가 되느냐? 똑같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니까 역시 2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겠습니까? 근데 얘가 2의 x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어차피 그 리미트의 기호는 h하고만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내시면은 여기는 2의 x제곱 묶어내면은 2의 h제곱이 되고 빼기 여기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숫자 2라고 똑같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 다 배웠죠? 그래서 2의 x제곱만 남아서 2의 x제곱.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함수 중에서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는 함수. 지수함수입니다.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는 함수. 지수함수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뭐 다항함수 같은 경우 미분하면 차수가 계속 줄어들잖아. 물론 숫자 0 같은 거는 제외하고 미분하면 계속 줄어들죠, 차수가. 또 삼각함수는 마치 뭐 토끼를 잡듯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또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스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수함수는 정말 정직하게.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함수가 지수함수야. 미분하면은 그대로 돼. 나중에 대학과정 가면은 미분방 정식을 배우는데 그 미분방 정식을 풀 때 y 프라임은 y라고 하는 걸 풀어요. 아주 간단한 미분방 정식. 이것의 답이 뭐냐면은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게 똑같은 함수. 정답 y는 상수 곱하기 2x제곱.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이 간단한 극한의 공식. 이것도 증명했잖아. 자연상수의 정의로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수학이라는 과목이 하나를 딱 배우면 이걸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자연상수 2의 정의를 배웠어요. 그 정의를 가지고 자연상수 2의 극한에 해당하는 게 1인 걸 배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연상수 2의 x제곱의 여기 지수함수의 미분을 배웠어. 그대로. 이걸 가지고 대학과정 가서 미분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체를 다 이해를 하는 학생들은 수학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하거나 쌓아나가지 못하거나 기본기가 부족해버리면은 수학에는 계속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아마 실력정석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학에 대한 흥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수학에 대한 흥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자연상수 2가 아니라 다른 숫자, 그러니까 a의 x제곱, 요거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증명 생략하는데 원리가 똑같습니다. 방금처럼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럼 정답은 a의 x제곱에다가 곱하기 lnA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래 증명, 위에 증명은 완전히 똑같아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 lnA가 붙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더욱더 대단합니다. y는 lnx가 있어요. 이걸 쓰면 fx라고 나올게요. 그럼 이거 f'x가 뭐가 되느냐? 똑같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니까 ln x 더하기 h 마이너스 ln x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는 하나로 식을 묶어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 이게 되는 거야 지금이 ln x분의 x 플러스 h 로그의 성질에서 빼고 나면 이게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x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연상수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아, 이게 얼마로 갑니까? h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ln 1 플러스 동그라미. 그러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동그라미 똑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가 x분의 h, 여기가 x가 들어가고 곱하기 x가 이렇게 들어가야지만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분의 ln 1 플러스 동그라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거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숫자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정답은 x분의 1.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로그 함수에서 이 극한 배운 적 있죠? 리미트 h가 넣을 때 h분의 ln 1 더하기 h 값이 1이 되는 거. 이걸 활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건 왜 대단하냐? 왜 아름답냐? 로그 함수, 그것도 미치 자연상수 2인 로그 함수는 진짜 우리에게는 뭐 낯설잖아. 로그도 낯설지만 미치 자연상수 2인 로그도 낯선데 그 식을 미분을 샥 해봤더니 우리가 고1 때부터 배웠던 엄청 간단한 분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말하면 다시 적분 공부할 때 x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로그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x분을 적분한다는 말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x분의 1이야.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이 넓이가 뭐냐면 로그로 표현되는 겁니다. 와,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고1 때부터 로그를 배운 거야. 이미 고1 때부터 이거 넓이를 구하면 로그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로그가 아니라 자연 로그. 자, 마찬가지 이유로 미치 a인 로그 함수를 구하면 로그 밑변 공식에서 ln a분의 ln x고 ln x 비면 x이니까 x ln a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 6개의 공식,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4개의 공식 외우시고 여기에 지난 단어 공부했던 합성함수 미분이나 목세 미분 등등등 이용해서 로그 함수 미분하는 것을 역시 추가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연습해볼게요. 6-3번. 뭐 식이 엄청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실제 여러분이 뭐 내신이나 이런 데 나오는 문항들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연산이 나올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대신 요 정도를 만약에 실수 없이 할 수 있으면 뭐 충분합니다. 자, 해볼게요. y는 a의 x제곱이 아니라 a의 sin x제곱이야. 합성함수 돼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a의 sin x제곱 그대로 있고 곱하기 ln a. 이거 미분하게 되면 뭐 한지 알겠니?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해서 쓰면 합성함수 미분한 거 따라 써줄게요. 이 안쪽을 미분한 코사인 x를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의 동그라미 제곱 미분하면 그대로 a의 동그라미 제곱이 되고 거기다 ln a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수의 고배 미분하면 되는 거, 고배 미분. 그렇지? 그래서 2의 ax 제곱 미분하면 됩니까? 2의 ax 제곱이 되고 합성함수 미분해서 안쪽을 미분한 a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뒤에는 코사인 bx가 되고 더하기 뒤에 거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되는 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b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안쪽을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b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럼 2의 ax제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의 ax제곱이라고 묶어내시고 이걸 뭐 a 코사인 bx 빼기 b 사인 bx 뭐 이렇게 써도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네. 되겠죠? 미분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와 이거는 로그 함수에 이게 합성돼 있네. 그 안을 보니까 또 루트가 합성돼 있고 막 되게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ln 동그라미 형태를 미분하게 되면 무조건 동그라미 분의 1이야. 그래서 요 세 번째가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2의 x제곱 더하기 루트의 1 더하기 2의 2x제곱 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ln fx 형태를 미분하게 되면은 fx분의 1이 돼. 왜냐면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근데 합성함수 미분해서 이 안쪽을 미분한 곱하기 f'x를 뒤에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공식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합성함수 미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이제 여기 뒤에 뭘 써야 되면 곱하기 이 안쪽을 미분한 거 뒤에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2x제곱이면 그대로 2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걸 미분하면은 이게 또 문제네. 1 더하기 2의 2x제곱 전체의 2분의 1제곱요. 이거 미분하게 되면 앞에 2분의 1이 튀어나오고 지수는 1만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니까 루트 1 더하기 2의 2x제곱 분의 1이 되고 근데 또 합성함수가 됩니다. 이 루트 안쪽을 또 미분하게 되면 이 값이 2 곱하기 2의 2x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연산하는 자체가 다른 문제보다는 복잡하고 많은 편이야. 그러나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은 뭐 고교과정에 나오는 모든 미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이게 지금 3단 합성함수가 되어 있는 거죠. 먼저 로그 함수에 의해서 요거 분의 이거 안쪽을 미분한. 근데 그 안쪽을 미분하다 보니까 루트를 먼저 미분해야 되고 또 루트를 미분하니까 또 안쪽이 또 합성함수 되기 때문에 또 미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네. 계산은 반드시 스스로 연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의 고비미분이네요. 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다 섞여 있네. 실제로 이런 함수는 뭐 존재하려나? 네. 하여튼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ln sin x 이렇게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는데 이건 그대로 쓰시고 요거 ln sin x 미분하게 되면은 sin x분의 1이죠. 로그 ln 동그라미 미분하면 동그라미 1이고 그럼 합성함수 미분해서 이 안쪽을 미분하니 곱하기 코사인 x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코탄젠트. 네, 그래서 2x 묶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ln 뒤에 루트가 있어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이거 전체 2분의 1제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앞에 2분의 1로 묶어내면 ln 1-사인분의 1 플러스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2분의 1에 ln 1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사인 x 네, 이렇게. 그럼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그대로 있고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1 더하기 사인 x분의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빼기 2분의 1에 요거 미분하게 되면 값은 1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안쪽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플러스가 되고 이거 정리가 되네요. 2분의 1이 앞에 붙어 있고 1 더하기 사인하고 1 플러스 사인으로 통분을 하시면 1 빼기 사인하고 1 하면은 이렇게 곱하게 되는 값은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이 되고요.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고 2 코사인이 됩니다. 근데 얘가 뭡니까? 2분의 1에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분모가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여기는 그렇죠. 2 코사인 x가 되는 거지요. 잠깐만 식 확인하겠습니다. 이 곱하게 되면은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코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사라져서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니까 정답은 코사인분의 1. 잠깐만요. 답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요 식을 가지고 이제 뭐 숫자를 대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뭐 변형해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와 관련된 모든 공식들, 증명 및 계산을 싹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귀찮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단원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미적분에서의 미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이 계산이 안 들어가 있는 문제는 없어요. 무조건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활용 문제건 그냥 미분 문제건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과정을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혹시나 이번 단원에서 연습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앞에 7, 8, 9단원이 남아있는데 그때도 전부 다 계속해서 이런 연습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고 다음 시간은 이제 지금 했던 내용을 좀 심화된 형태의 계산들이 있습니다. 뭐 로그 미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이제 미분 계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숫자 계산하는 형태들의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6단원 예제 나머지 문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